여러분 혹시 막걸리 한 잔에 건강이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저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겠거니 혹은 술 좋아하는 핑계 아니냐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단순한 술이 아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막걸리에 대해 알아보고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특별한 섭취법을 통해 막걸리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이 영상은 막걸리를 단순한 전통 술이 아닌 건강 음료로 받아들이고 싶은 분들께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소화가 자주 안 되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 환절기마다 감기나 잔병 치레가 잦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또한 나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의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은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백세 TV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막걸리는 술이 아니라 먹는 건강균입니다. 막걸리는 오랜 시간 발효를 통해 만들어지는 전통주로 이 속에는 유산균, 효모, 아미노산, 비타민 B군, 식이섬유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수마을 어르신들께서는 막걸리 한 잔을 드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의식이자 습관으로 말이죠. 실제로 막걸리에는 다양한 건강 기능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째, 막걸리의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유산균 섭취는 염증을 줄이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막걸리에는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막걸리 속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2는 세포 에너지 생성에 직접 관여하며 신경 기능과 뇌 건강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넷째, 막걸리에는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 회복, 피부 재생,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 중 리신은 칼슘 흡수를 돕고 메티오닌은 간 해독 작용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막걸리를 적정량 섭취할 경우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고 간 기능 개선,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단, 이러한 효능은 과음하지 않고 꾸준히 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할 때 비로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시지 않습니다. 하루 발효의 비밀. 일부 건강을 중시하는 어르신들이 막걸리를 구매한 후 곧바로 마시지 않고 일정 시간 상온에 두어 자연 발효가 일어나도록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는 막걸리 속 효모와 유산균을 더 활성화시켜 건강상의 이점을 기대하려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비롯된 과학적 해석에 가까운 습관입니다. 막걸리는 살아있는 발효균이 포함된 음료로 일정 시간 동안 상온에 두면 발효가 진행되며 맛이 부드러워지고 소화가 더 잘 되는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일부 장수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실천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참고로 소개해드립니다. 막걸리를 실온에서 하루 보관하며 2차 자연 발효를 유도하죠.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다시 활성화되고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형태로 바뀝니다. 뚜껑을 살짝만 열어두면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발효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렇게 발효된 막걸리는 도수는 낮아지고 맛은 훨씬 부드러워지며 프로바이오틱스 음료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생강 한 조각의 마법.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막걸리에 생강을 한두 조각 넣어 함께 발효해 마시는 습관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도 생강은 술과 함께 활용되어 왔으며 생강을 첨가한 전통주가 일부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생강을 막걸리에 넣어 마시는 방식이 장수마을의 보편적 전통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며 건강을 고려한 현대적 응용 사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생강 한두 조각을 얇게 썰어 막걸리에 넣고 하루 이상 두면 생강의 영양 성분이 우러나오면서 막걸리의 맛도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발효 음식 궁합 된장과 함께. 막걸리만 드시는 게 아닙니다. 장수 어르신들은 된장과 함께 드십니다. 된장은 단백질, 아미노산,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발효 음식으로 막걸리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급격히 증가하며
소화 건강, 여성 건강, 심지어 폐경기 증상 완화까지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된장국이나 된장무침 혹은 된장풀은 물과 함께 곁들이면 궁합이 더욱 좋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막걸리 섭취법은 일부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실천하는 사례와 현대 건강 정보에 기반해 구성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1. 막걸리를 구입한 후 뚜껑을 살짝 연 채 상온에 하루 보관. 막걸리는 살아있는 효모가 포함된 발효주입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으면 가스가 차오르고 발효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열어두는 방식은 실용적입니다. 상온 보관 시 미세한 2차 발효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막걸리 제조업체도 일정 시간 후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단, 이 과정은 저온 유통된 제품일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하며 위생적 환경에서 짧은 시간만 보관해야 합니다. 2. 생강 얇게 썰어 한두 조각 넣기. 생강의 진저롤, 쇼가올은 항염, 소화 촉진, 혈액순환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생강을 술에 넣어 마시는 민간요법이 존재하며 건강에 유익한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음날 아침 미지근하게 데워서 공복에 한 잔 섭취. 아침 공복에 따뜻한 발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위장을 덜 자극하며 흡수율이 높다는 의견은 있으나 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를 공복에 마시는 것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람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은 간단한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4. 된장국 또는 두부, 나물류와 함께 섭취.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유익균, 이소플라본, 아미노산 등이 풍부합니다. 막걸리와 함께 섭취할 경우 유산균과 발효 단백질이 보완작용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장수 지역에서도 된장과 막걸리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섭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도 존재합니다. 첫째, 막걸리는 알코올이 포함된 발효 음료이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이내의 적정량 섭취가 권장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만성 피로감이나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 자극을 줄이고 흡수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막걸리에 생강을 넣어 마실 경우 생강 특유의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생강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분들은 섭취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 재료로는 울금, 계피 등이 있으며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막걸리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상호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막걸리를 2차 발효시키는 과정에서는 청결한 환경에서 진행해야 하며 상온 보관은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보관 시 산미가 심해지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실내 공간이 적절합니다. 여름철에는 실온 보관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시중에서 파는 막걸리는 저온 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온 보관에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온 하루 보관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지만 위생적 환경과 계절, 제품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효 방식의 사례가 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닌 건강을 위한 전통 발효 음료로 여러분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활용 팁.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알고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시간 확보가 어렵다면 평일에는 무알코올 막걸리를 섭취해 유산균과 영양소만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알코올 제품은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장 건강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생강 외에도 울금, 계피 등의 건강 식재료를 막걸리에 첨가하여 자신만의 맞춤형 건강 음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각각 항염, 간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건강 막걸리 제품에는 울금, 계피 등이 활용되기도 하며 전통적인 민간요법이나 현대 건강 트렌드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전통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최근에 건강 관심층에서 시도되는 현대적 응용 사례이므로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만의 맞춤형 건강 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각 식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해 적절히 조합하면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한 효과. 이처럼 막걸리를 건강한 방식으로 꾸준히 섭취한 분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막걸리를 일정 기간 섭취한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 경험에서도 그 효능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주요 건강 변화들입니다. 첫째, 장 활동 개선 및 규칙적인 배변 활동을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자연스러운 배변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손발 냉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이는 막걸리에 포함된 생강, 진저롤 등의 따뜻한 성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마신 분들 중에서는 피부톤이 밝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되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이는 막걸리 속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의 피부 재생 효과로 해석됩니다. 넷째, 감기나 가벼운 염증 질환의 빈도가 줄었다는 경험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생강의 항염 작용이 면역 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뜻한 발효 음료로서의 특성과 알코올의 이완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활력이 회복되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장 건강과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막걸리 섭취가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건강 루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선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잘못된 섭취 방식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하루 섭취량은 한두 잔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강을 첨가할 경우 개인 체질에 따라 소화불량이나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반응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알코올 대사에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막걸리를 섭취한다면 장수마을 어르신들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막걸리의 올바른 섭취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 모두를 따뜻하게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